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이제 향후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그런 항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 위정교사 혐의는 사건 개요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KBS PD와 함께 당시 현직 성남시장을 압박한, 검사를 사칭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행 비서였던 담당 비서로 하여금 이후에 경기도 지사를 근무할 때 담당 비서로 하여금 위정을 하도록 그렇게 사주한, 교사한 그 사건이 바로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내리게 될,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이제 그런 딱한 사건이 이제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판결이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고형 이상이 내려지게 되면은 지난 11월 15일 날 내렸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 이런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런 판결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재명 측이 기대하는 것처럼 벌금형 이하가 내려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판세를 뒤엎을 수가 있는 그런 약간의 가능성이 허용되는 그런 판결이지만, 그렇게 할 이 가능성이 너무 높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이렇게 분분합니다. 되게 제가 이제 아침 일찍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93에서 95% 이상 정도 설문에 응하신 분들, 대개 1000명, 20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93에서 95% 정도가 아마도 재판부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알 길이 없고, 그냥 표본수가 여타 여론조사에 비해서 2000명, 3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중들은 재판부가 이 정치적 그런 고려 없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지만 어떻든 간에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부의 재량권이 이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우리 헌법 정신처럼 재판부가 소신 판결을 내릴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상당히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이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2시 판결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는 이제 방송을 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 자신도 여기 이번 판결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통제권을 사민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추측 혹은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확언이나 단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 어떤 가능성이 높을까? 가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재판부가 1심이지만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3인이 합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겠느냐. 전번에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하니까, 통상 1심은 대개 단독 판사죠. 그런데 3인이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3인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단독심에 비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쪽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단독심, 판사 한 사람이 이런 판결을 내릴 때는 그만큼 부담을 혼자서 다 걸머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인이 내리게 되면은 그런 부담을 다 나누어 가질 수 있고, 또 대체로 대중들은 3인이 내렸으니까 대부분 좀 공정한 부분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번 판결을 전망할 때 고려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그런 피고에 해당하는, 원고에 해당하는, 또 원고 피고들이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이 숨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인이 살아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모든 핵심 정인들, KBS에 재직했던 PD 최모 씨,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뒷받침했던 수행비서들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화 녹취록,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록, 이런 객관적인 증거물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정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간단한 명료한 사건인 거죠. 법리적인 논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얼마나 때릴 것인가만 여러분들 그냥 뭐 얼마나 때릴 것인가도 이제 판례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기준을 두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질타나는 부분을 충분히 피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의 객관적인 증거나 사건이 비교적 명료하고 핵심 정인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뭐 특정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편애하지 않는 좀 더 객관적인 그런 판결이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재판 결과를 예측할 때, 이제 첫 번째 재판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재판이 상당히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내려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속에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런 판결에서 판결을 담당하는 그런 재판부에 속하시는 분들이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이렇게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냥 정치적 부담을 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물꼬를 그냥 터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사들도 기본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고려,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를 보게 되면은 재판부가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를 편애해야 되거나 또 보호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세상용으로 봐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그러니까
3인 가운데 무슨 뭐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야 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3인 모두가 그런 분에 속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불리한 거죠.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후 2시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감사합니다.